안녕하세요. 경매설관 방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편이죠. 폐기물 요거 폐기물 관리법 3편 권리 의무의 승계에서 폐기물 처리 공장 실전 사례를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편, 2편 모르시는 분들은 3편만 듣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1편, 2편을 간단하게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3편만 들어서는 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을 반드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방송하는 3편을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후딱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 이거 679강이죠? 아니 769강이죠? 폐기물 실전 사례 769강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장을 낙찰 받았어.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반 공장인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장인지. 그죠? 이제 뭐 건설 폐기물은 나중에 하고, 그죠? 이렇게 일반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 받을 수도 있고, 폐기물 공장을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폐기물이 이런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다면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공장에 또 다르고 폐기물 처리 공장일 때도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근데 일반 공장인 경우에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일반 공장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어. 요것을 낙찰자가 치우고 그 다음에 전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망한 전 소유자한테 돈 받아내기가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찰 전에 이게 공장이나 창고 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가 치워야 됩니다. 낙찰자가 치워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런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런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이죠. 표기는 자원순환시설 또는 폐기물 또는 일반 건축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또는 자원순환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 폐기물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폐기물 공장에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 공장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장이라면 상관없어요. 그죠? 영업 허가권의 승계 아니면 어떤 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맞춰서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승인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 수리가 됐다면 바로 우리는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조건은 자격 요건이 있죠. 어떤 폐기물 처리업자 같은 경우는 별표 7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같은 경우는 별표 9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7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 2의 기준에 적합해야지, 이게 환경부령이거든요. 환경부령을 정한 이런 조건에 맞춰야지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폐기물 종류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신고가 있고, 폐기물 처리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폐기물 처리 공장을 낙찰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장이라면 조건을 맞춰서 허가를 받으면 관계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 못한 공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그죠?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다면 우리는 이 처리 문제 아니면 또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공장을 어떤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허가권을 제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쌓여있는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자, 일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타용도로 사용 목적이고 그죠? 타용도로 사용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어.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가정하에요.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이 공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그걸 민원이 들어오니까 먼저 처리하고 낙찰자인 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죠.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판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업자가 승계하여 동일업종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런 영업허가를 그대로 승계해서 그죠? 동일업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수리가 됐어.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그럼 이걸 누가 치워야 되나? 이것은 낙찰자가 치워야 됩니다. 그죠? 낙찰자가 치워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 업자가 승계하여 동일업종 계획하던 중에 수리되지 않거나 국가에서 내가 뭐 자격 미달이겠죠. 이런 조건들을 맞추지 못해서 수리가 안 됐어. 그리고 또는 기계 장비 등의 하자가 있다면 기계 장비 등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려면 각종 뭐 압축기라든가 뭐 탈수 여러 가지 뭐 소각기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몇 개가 없어. 누가 훔쳐가 버렸어. 낙찰 받고 나니까. 그러면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도 낙찰자가 처리해야 되냐?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처리 의무 없어요. 판례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폐기물을 모르고 지하에 잔뜩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는데 국가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그걸. 근데 내가 이제 거길 낙찰을 받고 또는 분양받았다면 그죠? 그 처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가?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국가가 보상 책임이 있어요. 그죠? 국가의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하고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건설 폐기물을 이제 재활용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그 건설 폐기물 공장은 어떤 이런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요건만 맞추면 신고로서 그냥 바로 내가 그 권리 양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체크할 사항은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고물사항 등 있죠. 고물사항. 고물사항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예를 들어서 폐콘크리트, 이제 폐아스팔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판례하고 실전 사례를 볼게요. 판례하고 실전 사례.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체크하고 갈 사항이 뭐냐면, 폐기물 업자와 허가관청의 허가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행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돼요. 제 40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 폐기물 처리해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왜 폐기물 공장을 하고 싶으면 각종 조건들이 있죠. 대인적인 허가, 대물적인 허가를 조건을 맞춰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가 그죠?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폐기물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잔뜩 받아놓은 폐기물들이 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부도난 회사를 대신해서 그죠? 부도난 이 관리업체를 폐기물 업체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먼저 이걸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한테 또는 승계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죠. 돈 줘. 내가 이거 쓰레기 치우는데 다른 업자 시켜서 쓰레기 치우는데 5억이 들었다. 5억 오행다. 5억 나한테 줘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담금이라든가 그죠? 보증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폐기물 공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폐기물 공장을 낙찰을 받았을 때 폐기물 공장으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폐기물 공장으로 기계기구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폐기물 공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수리가 내가 권리 의무를 양수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는데 수리가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 잔뜩 쌓여져 있는 폐기물을 내가 치울 의무는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님들이 이건 낙찰자가 치우셔야 돼요.
제가 낙찰자분께 우리가 이제 이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얼마 들었으니까 낙찰자분께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5억을 납부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어쩌고저쩌고 환가,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국세직수법에 따른 매각, 그에 일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국가에서는 폐기물 공장을 인수했는데 그 폐기물 공장 영업 허가권도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는 폐기물 공장 안에 기계기구가 제대로 없어서 폐기물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도 없는데 이런 조항을 들어서 나한테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겁니다. 먼저 치우고. 그러면 우리는 그 국가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97년 판례 보면 특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낙찰 후에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었다면 왜? 이 가동되었다는 건 뭡니까? 가동되었다는 것은 이 허가가 수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허가가 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가동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각종 기계 기구류가 정상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폐기물을 이 공장 안에 있던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정상적으로 다 있으니까 또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은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국가에서 이제 시청에서 경락자에게 그죠? 폐기물 그 안에 있는 폐기물 빨리빨리 처리해라 조치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에서는 적극 맞다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허가 수리가 되었으므로 네가 낙찰자인 네가 치워라 이제 그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많은 그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블루오션 교재라든가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창고 시설이라고 돼 있어. 창고 시설. 그런데 이 안에 이 창고에 이런 창고예요. 쓰레기가 잔뜩 있어. 쓰레기가 잔뜩 있어. 그럼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낙찰자의 책임이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대법원 판례 2021년도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이런 폐기물 공장이 있어요. 이제 판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교재 있으니까 다 보세요. 이런 폐기물 공장이 있는데 자 이 폐기물 공장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그 폐기물 공장을 일반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일반인이 이걸 낙찰을 뭐 폐기물 공장이지만 용도는 폐기물 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었는데 국가가 이걸 치웠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먼저 치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낙찰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았고 또 이 공장 안에는 제대로 된 시설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죠?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 낙찰자가 국가에서 대신 치워준 이 비용을 물어줘야 되냐? 아니다. 국가의 대부분 판례는 아니다. 라고. 왜? 같은 용도로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폐기물 공장으로서 인허가를 다 받은 거고 수리됨으로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타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을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이 폐기물 처리한 비용은 이 낙찰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 공장을 낙찰받으면 일반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이 뭐예요? 치워야 돼요. 낙찰자 비용으로. 그런데 폐기물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나는 이 폐기물 공장을 안 하고 또는 수리도 안 됐어. 그죠? 또는 부품이 많이 없어. 기계가 많이 없어. 이런 경우에까지 국가에서 대신 치운 이 쓰레기 비용을 내가 치워야 되냐? 내가 물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왜라는 거 물음표를 딱 찍어야 돼, 여기서. 왜라는 거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면 일반 공장은 썩을 내가 치워야 되고 이 폐기물 처리 공장은 업종은 국가에서 치워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죠? 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지 왜라고 했어요 제가요. 왜라고 했습니까? 이행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폐기물 공장은 항상 폐기물이 언제 쌓일지도 모르고 또 폐기물 공장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나중에 차후에 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돈으로 이걸 치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 공장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국가에서 이걸 치웠다 하더라도 낙찰자인 나한테 구상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판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지만 일반 공장에 이행 보증금을 납부합니까? 폐기물에 관한 이행 보증금을 납부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판례 내용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공장을 갖다가 어떤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어. 그죠?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허가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가지고 쭉쭉 조건을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한 것만 가지고는 이 폐기물 공장을 또는 영업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허가를 승계할 수 볼 수 없다라는 대부분의 판례 입장입니다. 왜 언제 그러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냐?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에서 수리됨으로써 제가 수리한 경우에 이 승낙이죠. 승낙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를 승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가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허가서는 굉장히 까다롭죠. 기술적인 요건, 각종 어떤 대물적인 요건, 대인적인 요건들 많이 있죠.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요건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수리가 돼야지 오케이 다 조건에 맞아 라고 했을 때 수리가 됐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영업장에 대한 영업 허가를 승계한 걸로 보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허가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판례죠. 밭을 샀더니 지하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이건 국가의 손해배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분양한 것들 또는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건물을 신축하려고 딱 땅을 파니까 그 쓰레기가 막 잔뜩 나왔어. 이런 것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년 그 판례에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축물 대장 이런 물건들이 나와 이제 경매로 이렇게 경매들이 나와. 근데 건축물 대장 보니까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또 여기에는 자원 순환 시설 또는 폐기물 매립 시설, 여기 분뇨 처리 시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순환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라고 딱 건축물 대장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폐기물 관련 시설이라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누차 설명드렸지만 이런 건물을 낙찰받아서 내가 타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허가 수리가 불허가 됐다든가 내가 어떤 이런 기술적인 거, 대인적인 거, 대물적인 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허가가 불허됐다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국가에서 치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행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먼저 치우고 낙찰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래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대법원 2021년 8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사건들이 많아.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폐기물 처리 공장을 공장에 폐기물이 잔뜩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지자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폐기물 처리업자에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폐기물 처리업자에서 위탁해서 그 폐기물을 치우고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게 폐기물 공장이야.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 그래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공장이야. 근데 B라는 폐기물 업체한테 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이 B가 이걸 치운 거예요. 다. 이 쓰레기 이 공장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 거예요. 이 비용이 5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국가에서는 낙찰자인 경매사령관한테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또 지급했겠죠. 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선 지급했죠. 국가에서는 이 사람한테 지급한 5억을 나한테 구상권으로 내가 이렇게 당신 공장 낙찰받은 공장을 내가 치웠으니까 국가에서 치웠으니까 당신 국가에다가 5억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는 있지.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냐 이거지. 납부 안 산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제가 이제 여기 판례를 읽어볼게요. 판시사항에서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에 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물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훔쳐가 버렸어. 쓰레기 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 기구들이 있어야 되나. 그 기계 기구들 중에서 몇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또는 이게 노후화돼서 안 되는 거야. 그죠? 또는 철거 됐다거나 아니면 소재불명으로 누가 훔쳐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거잖아. 폐기물 처리 공장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종전 폐기물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여부 소극 딱 나와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면 뭐예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판례 이거 말씀드렸고 이제 바로 이게 사안입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 나왔다고 했나? 여기 나와 금액도 나와 있는데 저거 뭐 이런 것들이 없대요. 뭐 수지 분쇄품 뭐 이런 거 분쇄 시설 이런 것도 없고 선별 시설 이런 것도 없고 뭐 누가 다 떼갔겠죠. 그죠? 떼갔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시장이 방치 폐기물 처리 완료 통보를 하였고 처리 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2억 2,500만원이 나온 걸 위탁한 폐기물 업자한테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에게 이걸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 판례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다 지를 쳐놨고 그 다음에 이 사안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안은 좀 약간 다른데 이 사안도 이제 그 평택시하고 폐기물 업자하고 소송이 붙은 겁니다. 결국에는 폐기물 업자가 이긴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대부분 2021 7월 25일 요 선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꼭 보세요. 그죠? 보시고 쟁점은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봐야 돼요. 이걸 제 유튜브 1강, 1편, 여기 2편, 1편이죠, 이게. 1편, 2편. 오늘 3편 하고 있잖아요. 3편까지 연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안 보면, 이게 톱니가 빠진 것처럼 뭐가 아구가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1, 2, 3편을 꼭 보시고, 다음에 하는 4편도 반드시 보십시오. 4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시 후에 하는 4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오늘 정리할 것은 일반 공장이나 창고를 낙찰받았을 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공장을 낙찰받았을 때 이렇게 사안마다 다르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폐기물 관련해서 1, 2, 3편만 영상을 들어도 폐기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한테 어디 가도 뒤지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드시 제가 이번 달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월 초에 제가 강조 안 했죠? 이번 달 강조하는 이유가,
후회하지 마시고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많은 양 중에 대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선수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제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 10% 20%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님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 강사분들도 많이 하고요. 초짜분들도 처음에 이제 경매를 입문하신 분들도 용기를 내서 구매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중급들 또는 이제 초급들 학원 뭐 4, 5개월, 5, 6개월 다니신 분들, 학원 뭐 3, 4년 다니신 분들, 제 교재 대부분 주 고객층들이 그분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하십시오. 어차피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이제 이번 주면 이제 어떤 행락처 끝나잖아요. 마음 잡고 미리 구매하셔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188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정말 돈이 정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제가 일정 부분 조금 그런 분은 오늘도 이제 그 공무원님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 공무원님께서 한 10년 정도 공직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40 가까이 되셨나 봐요.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시냐고 10개월 할부 되냐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아유 공무원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지식으로부터 경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것 꿍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 그 모르는 것들 꿍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지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